우리가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쭉 성장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히는 구간이 찾아와요. 분명히 일도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처리 속도도 막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일이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근데 이 구간은 어떤 크리에이터가 되었건 무조건 옵니다. 여기가 바로 영상 편집 보틀렉이에요. 우리는 보통 편집을 원래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촬영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 배웠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면서 뭐 실력이 늘어요. 뭐 단축키도 외우고 프리셋도 만들고 뭐 플러그인도 익히고 뭐 나름대로 속도를 막 끌어올리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구간이 옵니다. 이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향상이 되는 속도는 정해져 있고 한정이 되어 있고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혼자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결국 내가 병목이 됩니다. 내가 보틀렉이에요. 그래서 채널이 더 성장을 하려면 내가 편집을 더 훈련해서 성장을 하는 것보다 편집자를 고용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도 채널이 커지기 시작하면은 채용을 고민을 하게 돼요. 제일 먼저 막히는 부분부터 사람을 뽑게 되는데 대부분은 편집자부터 시작을 하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우리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을 할 때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는지, 프리랜서 계약서는 또 어떻게 쓰고, 업무는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게 맞는지, 지켜야 될 선은 어디까지가 적절한지 우리가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할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조금만 실수를 해도 유튜버랑 편집자랑의 관계는 순식간에 꼬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프리랜서인데 우리 분명히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유튜버가 근로자처럼 막 일을 시키네? 아니면은 반대로 유튜버 입장에서 이 편집자랑 분명히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편집자가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 서로 계속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편집자를 채용할 때 유튜버가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같이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반대로 편집자가 유튜버랑 일을 할 때 내가 해야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조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점을 아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크리에이터는 프리랜서 편집자랑 3년 정도 일을 같이 했는데 나중에는 좀 틀어지면서 같이 일을 안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편집자가 갑자기 나는 사실 정규직 근로자였다. 계약의 형태는 프리랜서였지만 아니다. 같이 일한 3년에 대한 퇴직금을 달라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일이 커진 적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고 나면은 그냥 퇴직금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뒤에 어떤 것들이 막 추가로 따라오냐면은 근로자로 인정되는 그 기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아까 얘기한 그 퇴직금이 발생을 하고 직원 수에 따라서 뭐 4대 보험이 소급 적용되면서 추징금과 가산금이 붙을 수가 있어요. 뭐 고용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연차수당, 주휴수당, 휴일 야근, 뭐 추가 근로수당까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밤늦게 보낸 메시지, 채팅, 뭐 회의, 검수, 수정 요청 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노동도 근로수당에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노무 관련 조사 대응 비용, 노무사 비용, 협상금, 협의금까지 다 이렇게 따라 붙어요. 이런 것들이 모이면은 갑자기 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뭐 4천만 원까지도 갑자기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이에 과로로 인해서 산재 이슈까지 또 여기다 얹혀지면은 책임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사실 프리랜서에 대해서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프리랜서가 대체 뭔지에 대한 설명은 저 말고 노무사님이 직접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로 대신할게요. 그러면 우선 프리랜서가 뭔지, 프리랜서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하면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많이 얘기는 하는데 민법상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급 계약은 일의 완성을 계약 목적으로 하고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을 하는 계약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민법상에는 도급 계약으로 명칭은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도급 계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업무 위탁 계약, 용역 계약, 외주 계약, 프리랜서 계약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쓰이는데 기본적으로 이 계약 내용 자체가 어떤 일을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의 대가를 지급을 하겠다
라는 계약 내용이 주된 계약이라고 하면 민법상 이제 도급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민법상 도급 계약은 포인트는 일의 완성이에요. 일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일 외에 다른 부수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조건들 있죠. 이 사람의 어떤 업무 수행 방식이라든지 수행 시간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계약 상대방의 자율로 맡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랜서랑 일을 할 때는 어떤 결과물의 완성에 대한 것만 목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외에는 그 어떤 내용도 절대 터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수요일에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편집자님이 여기에 꼭 참석을 해주세요. 아니면은 편집자님이 휴가를 가시게 되면은 가시는 날짜를 저희랑 조금 협의를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크리에이터가 편집자랑 틀어진 게 다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서는 무조건 쓰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유튜버가 편집자를 채용하는 과정이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개판이에요. 어느 정도로 개판이냐면은 편집자를 채용하는 거 아니면은 편집자가 일을 구하는 그 과정이 제가 중고로 신발을 사는 것보다 체계가 없어요. 중고 거래 시장보다 체계가 없는 게 이 편집자 채용 시장이에요.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구인구직 게시판이나 아니면 플랫폼을 보고 연락을 해서 얘기 몇 번 하고 영상 던지고 편집 다 하면 다 된 거 다시 던지고 중간에 문제 생기면 또 주먹구구식으로 싸우고, 아직까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자니 이건 또 너무 일이 복잡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전국의 모든 크리에이터들과 편집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인을 통해서 아름아름 편집자를 구하던가 아니면은 외주 플랫폼에서 건당 결제를 하면서 불안불안해하면서 일을 맡기는데, 사실 이 모든 업무의 중심에는 계약서가 딱 있어야 돼요. 이걸 무조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괜찮겠지 하고 그냥 하다가 나중에 서로 피를 봐요. 유튜버도 큰일이고 편집자도 큰일이 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가 있으면은 그걸 기준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은 금방 해결될 일도 갑자기 뭐 변호사, 노무사가 막 등장을 하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꼭 각인을 시키세요. 무조건 계약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랑 프리랜서 계약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아래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약서가 필요하다. 계약서는 중요하다. 세 번째는 아까 계약서에서 이어지는 건데, 내가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릴스도 한 번에 10개를 쫙 찍어 놓고 편집을 그냥 쭉쭉쭉쭉 해나가면서 하나씩 올리는 분들이 있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시의성이 중요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분이 있고, 이런 시의성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분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잘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이거를 직접 만들려고 하면 또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프리랜서랑 근로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도 이렇게 디테일을 조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방식에 맞게 계약서를 수정하는 방식인데, 우선 첫 번째는 이거를 AI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공유해드린 기본적인 계약서를 업로드를 하고 나는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러이러한 결과물이 언제까지 어떻게 필요하다. 여기에 맞게 계약서를 수정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거를 처리를 되게 잘해줘요. 그런데 또 사실 이렇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괜찮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노무사랑 이야기를 하고 계약서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AI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 계약서 같은 형식에 관한 업무는 잘 처리를 하는데, 이런 진짜 실무, 뭐 노동청에서 요즘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하는구나,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조항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구나, 이런 식으로 AI가 접근하기 힘든 현업의 그 분위기는 깔끔하게 처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 내 업무 스타일에 맞는 계약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무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뭐 내가 AI랑 같이 만든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검토를 받아도 좋고, 아니면 처음부터 계약서를 같이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별로 안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노무사님 이메일을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새롭게 뭐 편집자랑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같이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연락을 한번 꼭 해보세요.
편집자를 채용하는 게 체계가 너무 없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고 쉽게 대충대충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결국에는 크리에이터랑 편집자 모두에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쭉 해서 파일로 만들어 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표준 계약서 그 자료에 같이 PDF로 내용을 정리해서 넣어 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채용, 법률, 그리고 세금 같이 크리에이터의 진짜 실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특강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죠. 그거는 저의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